겨우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는 아파트에 살려고 이 머나먼 나라까지 간 거니? 젊은 부부를 향해 울부짖는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영국인 제시카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브리스톨에 살고 있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영국에서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단순히 꾸미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여러 화장품을 써보니 피부에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제품들이 많아 성분도 좋으면서 사람들을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화장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 저의 제품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 사업체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직원이 여럿 있는 번듯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화장품 자체는 영국에서 만들고 있지만 케이스나 용기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 아시아 국가와도 교역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사업을 하는 도중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오면 항상 저의 곁에서 용기를 주며 어려운 일도 척척 잘 해결해 나갔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직감 때문이었는지 제가 먼저 결혼하자며 밀어붙였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사업은 승승장구하였지만 당연히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더군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도 해보고 수십 번의 자연임신 시도와 인공수정도 수차례 해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노산이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 만큼 시험관을 진행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였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6번이나 진행하였지만 소중한 아기 천사는 저희에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백화점에 자주 가곤 했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부의 모습만 봐도 왜 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생길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배가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어 혹시나 하고 화장실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희미하게 두 줄이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혼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보니 임신이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뻐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임신 사실을 알리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엉엉 울자 남편도 같이 엉엉 울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아이가 있는 채로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출산 예정일도 아닌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준비해 두었던 출산 가방을 가지고 병원으로 오라고 했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예정일보다 2달을 더 빨리 나와버렸고 결국 저는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품에 안고 바로 젖을 먹이고 싶었지만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노산인데다가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 그냥 일하지 말고 쉴걸. 괜히 무리해서 일하는 바람에 아이가 뱃속에서 크지 못하고 빨리 나온 건 아닌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행히 2달 동안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라주었고 무사히 저희의 품 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신의 선물 같은 존재라 우리는 신의 은총이란 뜻의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아는 회사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레이스가 재롱을 부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레이스는 소녀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늦게 본 자식이기도 하지만 힘들게 얻은 외동딸인 만큼 저희는 그레이스를 각별히 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이스는 어느덧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동이니만큼 우리 부부가 그레이스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답니다. 성인이 된 어느 날 그레이스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레이스가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편으론 너무 놀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소개해드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레이스의 깜짝 선언에 놀랐지만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누굴지 궁금했거든요. 곧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라 그날에 맞춰 그레이스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해 나갔고 저는 이런 특별한 날을 위해 무슨 요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와 남자친구는 저녁 시간에 맞춰 같이 온다고 했고 남편은 디저트를 먹으며 마실 샴페인을 사러 나갔습니다. 저는 준비한 요리가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한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동양인이 올 리가 없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레이스의 남자친구인가 싶어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동양인 남자를 보곤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그레이스의 남자친구인 걸 눈치채고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응대하였습니다. 남자는 선하게 웃으며 저를 보고 많이 놀라신 눈치입니다.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이런 특별한 날에 함께 자리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머지않아 그레이스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저희 부부를 위해 꽃다발을 사서 오느라 남자친구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보냈다며 환한 얼굴로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이정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학교라 갑자기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재학 중이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IT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영국에서 일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딸 아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같이 가서 살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어린아이가 아닌 다 큰 성인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만큼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아이가 정훈을 따라 한국으로 가겠다니요. 한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휴전국가이고 이제야 가난을 벗어난 나라가 아닌가 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 사업 덕에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영국만큼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이 이런 만큼 딸 아이가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강경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부모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동양인 남자를 따라 타국으로 가겠다니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직접 느껴본다면 곧 후회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레이스와 정우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몇 달 동안 정우는 종종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표정으로 여김없이 나타나 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레이스를 믿어보자며 위로했지만 제겐 쉽지 않더군요. 그레이스를 갖기 위해 고생한 세월과 고생해서 마련한 집과 그동안 그레이스를 위해 희생했던 내 세월이 고작 한국인 남자친구와 맞바꿔진다는 사실이 절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그레이스는 정훈과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사위에게 정기적으로 영국에 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1년에 4번 정도는 영국으로 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형편이 아주 나쁘진 않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레이스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딸에게 새로 나온 저희 회사 샘플들을 보내줘 보려고 주소를 물으며 어디로 이사 가냐고 물었더니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허름하고 낡은 공동주택인데 그런 곳에서 우리 딸이 산다니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레이스는 웃으며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곳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복장이 터졌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이뤄놓은 사업도 같이 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전원주택에서 살지. 왜 굳이 한국에 가서 그런 곳에서 살길 자처한 건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휴전 중인 나라인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춥고 더러운 집에서 살게 될 그레이스가 너무 불쌍해서 한국으로 간다는 딸 아이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훈도 원망스러워지고 한국 자체가 더 싫어졌습니다. 영국 남자와 결혼했다면 적어도 지금 제가 사는 큰 저택에 그레이스와 함께 살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점점 마음의 병이 커질 것 같아 저는 그레이스에게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영국으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고생을 맛보았으니 제 말을 듣고 영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해 인천공항을 보니 못 사는 휴전 국가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무색하게도 공항은 너무나도 최신식 건물의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택시를 불러서 그레이스가 알려준 주소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서울로 진입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강양 옆으로 어마어마하게 멋진 고층 빌딩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들도 많았고 강을 건너는 다리 곳곳에 멋진 불빛들도 가득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레이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꼭대기층이 보일 정도로 정말 높은 아파트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아파트와 다르게 한국의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제게 뛰어오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레이스는 편안하지만 세련된 옷을 입고 기쁜 얼굴을 하고 저를 맞이해 주었답니다. 저는 낯선 미래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레이스는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영국의 아파트와 다르게 한국의 아파트는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이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레이스에게는 입주민 카드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문이 자동으로 열려 편하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은 27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48층까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선 클래식 음악과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모니터가 있어 아파트의 소식 같은 걸 알려주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최신식의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쁜 타일로 장식된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탁 트인 멋진 뷰가 저희 부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수선한 느낌은 있었지만 고층 호텔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놀라 딸에게 물으니 천장에 공기청정기가 있어 언제든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핸드폰으로도 조절이 가능해서 외출해서도 켜고 끌 수 있는 데다가 집안에 있는 다른 가전제품들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핸드폰 하나로 이걸 다 관리하다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자 그레이스는 핸드폰으로 족발과 치킨을 배달시켰습니다. 30분도 걸리지 않아 음식이 배달되었고 그레이스는 음식을 테이블 위에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데 빠르게 배달까지 가능하다니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사는 그레이스가 부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그레이스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구경했어요. 아파트 단지엔 수공원과 음악 분수가 있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좋았고 조경도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단지 안에 헬스장과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도서관 그리고 키즈카페가 있었어요. 저렴한 비용을 내고 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레이스는 놀라워하고 있는 저희 부부를 보고 웃으며 한국은 작은 나라인 만큼 땅이 많지 않아 제한된 공간 내에서 많은 가구들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단지가 고가의 아파트이고 한국 사람들도 제일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하철을 타고 편리하게 다닐 수도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너무 잘 살고 있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하늘길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레이스가 영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저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는 영국과 달리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고 나니 갑자기 사위 정훈이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늦게나마 정훈에게 그동안에 제 걱정했던 마음을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딸에게는 정훈같이 좋은 사람 잘 골랐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에게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 자주 오겠다고 했더니 딸 부부가 너무 좋아하며 앞으로 비행기표는 딸 부부가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위를 무시했다니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았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가장 좋아하게 된 제시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